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앵커들의 이슈 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전채린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핫해 BNPL. 조금 지난 유행어지 않나요? 핫해.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거 안 써요? 잘 안 쓰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있어서. 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전채린 앵커도 아마 미국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용카드 쓰시는 건 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많이 봤죠. 근데 혹시 할부 이용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할부를 이용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할부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북미에서는. 자, 이 BNPL이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buy now, pay later의 준말이죠. 이제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는 우리말로 치면 일종의 할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핫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날도 BNPL 서비스를 전문화로 하는 어펌의 주가는 7%가량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월마트에서도 BNPL 이용할 수 있고요. 아마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왜 이렇게 BNPL을 좋아하는지를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표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BNPL을 좋아하고 있는지, 얼마나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지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스퀘어가 비싼 돈을 주고 인수한 BNPL 업체가 있죠. 그게 바로 애프터페이인데 애프터페이의 가맹 점수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3,800여 개였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불과 2년 만에 가맹점이 7.5배나 급증한 28,400여 곳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점들도 이제 BNPL 서비스를 너도 나도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많이 사세요. 이런 식으로 BNPL 서비스를 계속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가맹점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 규모는 어쨌든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결제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만약에 전채린 앵커가 100만 원짜리를 매달 10만 원씩 12개월 할부로 살 수 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이 내가 쓰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액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BNPL 결제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인 어펌을 통한 결제액이 작년 1분기에 약 8억 6천만 달러였었거든요.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24억 8천만 달러로 거래액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내지는 할부를 쓴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수수료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대신 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여기저기 가맹점에서 너도 나도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 카드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죠. 그만큼 거의 모든 가맹점이 신용카드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의미인데 도입하는 만큼 매출이 늘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BNP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깐 불고 많은 바람이 아니라 북미 지역의 소비 패턴을 아주 바꿔버릴 큰 트렌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채린 앵커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노비를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비는 아니겠죠? 아니죠.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파이낸셜 사업부의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현재 페이스북이 출시할 것으로 예정 중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죠. 노비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비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인 DM을 저장하고 또 전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앱 형태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단일 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과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송금하거나 지불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역시도 있습니다.
오늘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마커스 CEO는 페이팔과 같이 현재 금융 서비스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대체하겠다라는 야심찬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 노비를 써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이 자사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비가 가진 몇 가지 장점들을 어필해 줬는데 이 첫 번째 장점으로는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꼽아줬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들은 상호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가 야후 메일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디지털 지갑 서비스의 현실인데 노비는 서로 다른 지갑들 간의 호환이 가능하고 또 송금 역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령 한국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노비 앱을 이용해서 한화를 직접 가상화폐로 환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DM으로도 자유롭게 한화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광고 말고는 딱히 그 수익 창출원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페이스북이 몇 명입니까? 거의 30억 명에 가까운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좀 돈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전자결제, 특히 암호화폐 전자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 이런 좀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있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를 분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사용자 개인정보와 얽힌 그간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비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절대로 타깃형 광고 등과 같은 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모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캠페인 소속의 한 기업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긁어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뢰가 한 차례 크게 무너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노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뭐 글로벌 2위니까요. 구글 다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 당연히 좋겠지만 페이스북이 그 외에 30억 명의 이 유저를 갖고 어떤 돈벌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일단 노비 출시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니까 출시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주의 신규 상장주의 환상이라고 해서 전체 랭커는 신규 상장주 좀 좋아하시나요? 좀 뜨겁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상장하기 직전에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상장을 하는 거라서 그런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상장 스토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에 접근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계속 밀려나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상장 전부터 열풍이 불었던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글로벌, 중국 명칭은 디디 추싱이죠.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이지만 그래도 주가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에게도 또 익숙한 도넛 기업이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이것도 재상장을 했는데 이 기업도 오늘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IPO 가격은 21달러였지만 지금은 15에서 16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 외에도 포시마크, 컴패스 이런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처음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적인 스토리 그리고 상장하기 직전에 엄청난 성장률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는 높은 관심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CNBC에 출연했던 트레이더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시장 전체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그 고밸류, 고변동성 기업인 신규 상장주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주는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꼭 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로블록스라는 기업을 또 꼽았어요. 자, 그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큰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간 사용자는 17%씩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로블록스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놨을 때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봐라. 이런 조언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앞서가는 AMC라는 소식인데 AMC 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진보적인 행보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일단 있어요. AMC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극장 체인인 거죠. 우리나라 CJ CGV처럼.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전통적이고 거대한 이 미국의 클래식한 영화관 체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다른 가상화폐로도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겠다라는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으로 영화 티켓 그리고 할인권 구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의 종류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영화표 드릴게요네요. 그렇죠. 어떤 코인들일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이날 AMC 엔터테인먼트 CEO인 아담 에런의 트윗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트윗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받아주겠다라고 쓰여 있는 모습 화면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을 통해서 온라인 티켓 구매, 할인권 구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가상화폐의 가격 역시도 큰 폭의 급등을 나타내주고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0.5% 이상의 잔잔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항상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네. 굉장한 열풍이 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니까요. 관심은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앵커들의 이슈픽 4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채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